159명이 목숨을 잃은 12구 이태원 참사 벌써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CBS는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혹은 그대로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취재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어느덧 정치적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박희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는 올 봄에 12구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이제 유가족과 함께 돌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주기를 맞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유가족분들이 이제 형제자매 잃은 유가족분들이었던 건가요? 네, 보통 참사 희생자 부모님들의 애끓는 모습을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대부분 20대, 30대인 참사 희생자의 형제 자매들은 아무래도 부모 세대보다 2차 가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도 부모 세대가 주도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는 1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분들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로 형제 자매를 잃은 유가족 4명을 상대로 자유로운 의견을 이끌어내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약칭 FGI라고 하는데요. 예. 인터뷰를 3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아, 희생자 형제들인 김유진 씨, 박도현 씨, 송지은 씨, 유정 씨가 차마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세상에 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유진 씨, 박도현 씨, 송지은 씨, 그리고 유정 씨. 이 네 분이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직접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2분 30초 정도 분량으로 저희가 편집했는데 이 부분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에서는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아침을 맞고 저녁에 오니까 잠을 자고 그런 식으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참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달라진 건 사실 저희가 유가족들이,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은 아직 하나도 알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시간 개념이 일단 없어서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느꼈고요. 동생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좀 친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 동생이랑 행복한 가정을 서로 가꾸면서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일이 오면 뭐하고 오늘이 며칠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떤 뭔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꿈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크고 의욕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살아가는 거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 네, 그냥 진짜 시간이 흐르니까 살아내가고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연주 가고도 한 2달 정도는 더 같은 일을 했었는데 해 바뀌는 걸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알고 보니 2차 가해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내 앞에서는 이렇게 나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언젠가 분향소 앞에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를 자꾸 잠식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목소리에서 무력감 그리고 뭐 우울감이 좀 많이 느껴지고 또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보니까 좀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 같은 게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네, 참사 이후에 한마디로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죠. 안전하게 돌아올 줄 알았던 내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습니다. 근데 유가족분들이 지금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부는 참사 당일 희생자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죠. 네. 유가족 협의회가 간신히 구급일지를 받아냈는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유가족의 시간은 그날 밤에 여전히 멈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떤 특징이라고 할 것이 이분들이 다른 유가족을 찾고 연대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네, 정부와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때문에 참사 유가족들이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일마저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가족의 모임인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발생 42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야 출범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유가족을 찾기 시작했던 유가족 중에는 찾을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인터뷰에 참여한 유정 씨 말씀이 국가 애도 기간이 딱 끝나니까 유가족이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다른 유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연주가 봉안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접점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SNS나 이런 거 찾아볼 생각도 못했고 연주 핸드폰도 아이폰이라서 다 잠겨있는 상태고 어떤 연락도 취할 수 없고 되게 무인도에 갇힌 느낌으로 한 2, 3주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연주 대학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유가족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원래는 국가가 해줬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박 기자가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희생자 형제자매분들은 아무래도 부모 세대보다 뭐 SNS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좀 더 이제 적나라한 말들을 마주하게 마련인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표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놀러가서 죽었다. 이 말이 유가족을 가장 괴롭혔다고 했는데요. 참사 책임 주체에서 국가를 지우고 유가족에게 온전히 애도할 권리를 빼앗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슬픔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희생자 명예회복 투쟁에 나서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2차 가해가 심해지는 것도 국가가 이들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지금 1년 이제 됐는데 책임자 수사 상황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네,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서울경찰청 정보라인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관련 재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실정인데요.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론도 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재판이 넘겨진 피고인마다 참사는 예견할 수 없었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보니 유가족들은 더 애가 타는 상황인데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됐던 핵심 피의자 6명은 모두 보석 석방됐고 일부는 올해 헬로윈 행사 대응을 다시 지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헬로윈 행사 대응을 똑같이 여전히 진행해요. 네. 그리고 특히 경찰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는 이유들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이제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참석해달라 유가족이 요청했는데 일단 지금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검토는 했지만 정치 집회 성격이 짙어서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걸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네네. 유가족은 재차 윤 대통령의 추모 행사 참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도 내주길 바라는 소망을 유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네, 박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